혹시 우리 아이가 유독 산만하고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애가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멈출 수 없는 마음, ADHD를 겪는 아이들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ADHD는 산만한 게 아니라 자기 조절의 어려움이다. 우린 보통 ADHD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 관점을 행동에서 뇌과학으로 확 옮겨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5단계를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산만함이 아니라 조절의 문제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뇌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호들은 뭔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ADHD의 왜부터 실질적인 어떻게까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ADHD의 핵심 증상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문제 행동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아이 내면의 어려움이 겉으로 보내는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어떤 신호들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표가 바로 ADHD를 대표하는 3가지 얼굴인데요. 첫 번째, 주의력 결핍. 이건 그냥 집중 못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맨날 물건 잃어버리고 엄마가 여러 가지를 시키면 첫 번째 것만 기억하고 뒤에는 다 까먹는 거죠. 두 번째는 과잉행동. 와, 진짜 몸 안에 에너자이저가 들어있나 싶을 정도로 쉴 새 없이 움직여요. 그리고 마지막, 충동성.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툭 대답해버리거나 친구 장난감을 확 뺏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의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바로 ADHD의 핵심 증상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런 행동들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DHD는요, 아이 성격이 이상해서도 부모님이 양육을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뇌의 발달 속도가 달라서 생기는 신경 발달 장애라는 점. 자, 그럼 그 뇌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실행 기능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뇌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전두엽, 거기에 위치한 일종의 관제탑 같은 거예요. 이 관제탑이 계획도 세우고 화나는 감정도 조절하고 저거 하고 싶은데 하는 유혹도 참고 하던 일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고 이 모든 걸 지휘하거든요. ADHD 아이들은요, 바로 이 관제탑이 아직 한창 공사 중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더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와, 재밌겠다. 이거 꼭 해내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뇌 속 화학물질, 바로 도파민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의욕을 내거나 집중을 유지하기가 과학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많은 부모님, 선생님들이 하고 무릎을 탁 치시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화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ADHD는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못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문제라는 거죠. 아이도 숙제해야 하는 거 알고요. 친구 때리면 안 되는 거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지식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행동으로 옮기는 내적인 힘, 그 도구가 부족한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 이게 모든 이해의 출발점이에요. 보통 ADHD 하면 막 부산하고 활발한 남자아이, 이런 모습부터 떠올리시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문제를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ADHD의 또 다른 얼굴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 아이 혹은 우리 반 학생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우리 아이도? ADHD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바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용한 ADHD입니다. 이 아이들은 과잉 행동이 거의 없으니까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딴 생각, 공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착한 아이, 얌전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워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자주 발견돼요. 또 하나의 정말 의외의 모습이 고지능 ADHD예요. 이 아이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 높은 지능을 이용해서 부족한 실행 기능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메꿔요.
벼락치기로 시험은 잘 보는데 사실 그 과정은 아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모의 연속인 거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심지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내면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탓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뇌석 관제탑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 우린 뭘 해줘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튼튼하고 믿음직한 외부 관제탑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캐폴딩이라는 개념입니다. 혹시 높은 건물 지을 때 옆에 쇠파이프로 임시 발판 세우는 거 보셨죠? 딱 그거예요. 건물이 스스로 단단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외부에서 딱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의 부족한 실행 기능을 외부의 규칙, 도구, 전략으로 든든하게 받쳐주는 모든 노력을 스캐폴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쉽고도 강력한 스캐폴딩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이한테 방 청소해! 이렇게 크고 막연하게 던져주면요. ADHD 아이의 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려요. 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오거든요. 대신에 그걸 아주 작고 구체적인 아기 걸음으로 잘게 쪼개서 한 번에 딱 하나씩만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책상 위에 널려있는 책들만 책꽂이에 꽂아볼까? 딱 그것만. 이렇게 작은 성공이 쌓이고 쌓여야 아이의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오늘 당장 집이나 교실에서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에요.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시간표나 체크리스트, 이제 10분 남았어 하고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타이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한 책상,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하루 일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의 뇌를 대신해서 외부에서 질서를 잡아주는 정말 훌륭한 외부 관제탑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ADHD가 분명 쉽지 않은 도전인 건 맞아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희망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DHD는요, 절대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아이를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훈육을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뇌에 기반한 의학적인 컨디션입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지지와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타이밍,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변하는 시기, 바로 만 12세 이전이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을 시작하면 아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경험이 쌓이기 전에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쳐진 팀플레이 접근법입니다. 필요하다면 핵심적인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의 행동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고 또 부모님을 위한 양육 코칭도 받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시끄러운 행동 너머에 있는 그 조용한 마음을, 복잡한 뇌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그리고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장 강력한 첫걸음일 겁니다.